참가한 팀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기를 하는 리그전. 리그전이 뭔지 아시죠?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팀이 돌아가면서 다른 팀이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1반부터 10반까지 뭐 이런 줄다리기를 해. 그럼 우리 반이 2반과도 하고 3반과도 하고 4반, 5반, 6반, 7반, 8반, 9반, 10반까지 이렇게 한 번씩 다 하는 것. 그게 리그전이에요. 그 리그전에 예선을 치렀더니 총 36회 예선 경기가 진행됐답니다. 이 축구대회에 참가한 팀이 몇 개 팀입니까? 축구대회에 참가한 팀, 한 팀, 두 팀, 세 팀 쭉 해서 참가한 팀. 총 팀의 개수를 X팀이라고 합시다. 근데 축구하려면 몇 팀이 게임하죠? 두 팀이 게임하지. 축구는 두 팀 하잖아요. 혼자 축구하는 거 없고 세 팀이 축구하는 거 없고. 저 네 팀이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네 팀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법이 세야 돼. 법이 세서 저런 새끼들 잡아들여야 돼요. 헛소리 하는 놈들. 그럼 처음에 이 X개 팀 중에 여기다가 뽑아 놓을 수 있는 팀의 개수는 몇 개? 아니에요. 그리고 봅시다. 아까 말한 10반이 있어. 1반부터 10반까지 있어요. 여기서 두 팀 뽑아다 이제 게임 시킬 거야. 그럼 여기 뽑을 수 있는 팀의 개수는 10팀 중에 한 팀. 그 다음은 9팀 중에 한 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총 팀의 개수, X팀. 그 다음은 하나 팀 빠져나가면 나머지 한 팀은 X-1팀. 걔를 곱해. 근데 여러분 그렇죠? 근데 곱하는데 총 90번의 게임을 하는 게 아니죠. 이 팀 뽑아낼 때 처음에 1반 뽑고 여기 10 곱하기 9 안에는 이 10 안에는 처음에 1반을 뽑고 이 9 안에는 1반 빼고 이제 나머지 그 9개 팀 중에 2반을 뽑았다도 있을 테고 처음에 이 10까지 10이라는 이 10가지 경우의 수 중에는 1반이 아닌 2반 뽑는 것도 있겠죠. 2반 빼고 남는 9개 팀에서 1반 뽑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10 곱하기 9 안에는 1반, 2반 뽑는 경우와 2반, 1반 뽑는 경우를 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 각자 세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게임은 1반, 2반, 2반, 1반 한 번 게임하는 거니까 두 번이 겹치죠. 이 두 번이 중복되니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총 팀의 개수 X개, 그 다음 팀 X-1팀 걔를 2로 나눠야 총 게임의 개수 36회가 나오는 겁니다. 곱하죠? X 곱하기 X-1 곱하면 72예요. 자, 이제는 이거 여기서부터는 약간 때려 맞추듯이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중3에 2차 방식 배웠잖아요. 이거 분배서 여러분은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보통은 인수분해하죠? 여기 X, 여기 X. 곱해서 72, 곱해서 마이너스 72,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뭐였나요? 곱해서 마이너스 72,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 두 개. 플러스 9와 마이너스 8. 그래서 플러스 9x, 마이너스 8x. 그러면, 죄송해요. 마이너스, 내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이구나.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래서 얘는 x-9, x 플러스 8, 0. 따라서 x는 9 또는 마이너스 8인데 이 x는 팀 개수죠. 팀 개수에 음수가 있을 수 없으니까 9팀이 정답이다.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중3 교과를 했으니까 우리가 배운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하는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이용을 한 거고 중학교 2학년 교과에서는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적당히 때려 맞추는 겁니다. 이게 자연수일 거거든, 팀 개수는. 그럼 자연수에서 팀 개수 1을 뺀 것도 자연수일 테고 그 두 수의 차이는 1만큼 나죠. 차이가 1만큼 나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에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 그 자연수의 곱이 72가 되는 게 뭐 있나요? 그치, 8과 9 혹은 9와 8인데 압수가 큰 거니까 9와 8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팀의 개수는 9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76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서로 다른 4장 카드를 꺼내요. 꺼낸 카드에 적힌 수 중 두 번째로 큰 수가 8인 경우를 생각하랍니다.
자, 이건 약간 세분화해서 분류를 잘 하셔야 되는 문제. 단박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숫자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총 10개 수가 자연수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상자 4개에서 여기 있는 상자에서 4개의 카드를 뽑아내요. 4개. 하나, 둘, 셋, 넷. 카드를 뽑는데 크기 큰 순으로 배열했다 칩시다. 크기 큰 수로 배열했더니 제일 처음에 가장 큰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큰 수에 지금 8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을까요? 가장 큰 수는 10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큰 수가 9가 올 수도 있겠죠. 8이 두 번째로 큰 수야. 그럼 첫 번째 큰 수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10 아니면 9가 오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10이 왔다 가정합시다. 10이 왔으면 그 다음은 8이 오겠죠 당연히. 그 다음 8이 올 겁니다. 나머지예요. 나머지. 위에는 예를 들어볼게요. 10 없어졌고 지금 8 없어졌죠. 10장 카드 중에 2장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9는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요 뒷장 카드에. 못 쓰죠 9도. 왜 못 써요? 8이 두 번째로 크다는 뜻은 이 뒤에 있는 거는 8보다 더 작다는 뜻이니까. 그럼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7개. 그렇죠? 그럼 7개 중에 몇 개 뽑아내요? 2개 뽑는 거죠. 7장 카드 중에 2장 뽑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7장 중에 하나, 그 다음은 6장 중에 하나. 단, 요 뒤에 2장 뽑을 때 이게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서가 없는 건가요? 여기 2장 갖다 놓을 때 꼭 순서 있게 배열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는 왜 순서 있게 뒀냐면 두 번째 큰 수가 8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맨 앞에 가장 큰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고 뒤는 8보다 작기만 하면 되지. 이 뒤에 뭐 순서 있게 배열한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문제. 그러니까 순서 없게 배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은 순서 없게 배열한다는 얘기는 중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여기 처음에 7, 여기 7개 남아있는 숫자 7개 중에 처음에 뽑는 카드 중에 3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3 뽑았어. 그럼 나머지 6개의 카드 1, 2, 4, 5, 6, 7 중에 내가 여기다 뭐 5를 뽑았어. 그럼 7 곱하기 9 안에는 3 뽑고 그 다음 5 뽑는다는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7 곱하기 9 안에는 처음에 첫 장 뽑을 때 3 안 뽑고 5를 뽑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5 빠져나오고 남은 1, 2, 3, 4, 6, 7 중에 그 다음 카드에 3을 뽑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3 뽑고 5 뽑은 거나 5 뽑고 3 뽑은 거나 지금 이게 관계가 있느냐 묻는 건데 똑같은 케이스라는 얘기죠. 크기별로 두 번째가 8인 거지. 그럼 위에 있는 경우 본다면 내가 뽑아낸 카드가 3, 5, 8, 10 이렇게 4장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 4장 중에 두 번째로 큰 수가 8이더라. 그런 뜻이거든. 그럼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순수 있게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2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럼 이 경우에서 몇 가지죠? 21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같지 않을까요? 숫자만 틀렸지? 어차피 10 못, 8 뽑아내면 10 못 오고 9는 뽑아줬고 8은 나와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7개 중에 2장 뽑는 거니까 내용은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케이스니까 정답은 42가 정답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10개 점이 놓여 있는데 같은 간격으로 10개 점이 놓여 있죠. 2개 점을 연결해서 그 선분이 이 원의 지름이 될 때 그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럼 전체 확률 값이니까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어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필요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점 중에서 2개 점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2점 그을 때 순서 있게 배열해야 되는 건가요? 순서 있게 배열하면 그냥 뽑아놓은 다음에 곱하면 되고 순서가 없는 케이스거나 직책 구분이 안 되거나 자격이 똑같은 케이스는
2개를 뽑을 때는 2로 나누고 3개를 뽑을 때는 6으로 나눠야 된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6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2개 뽑는 건데 순서가 없는 케이스니까 처음엔 10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9개 중에 하나. 이걸 뭘로 나눠요? 2로 나누셔야 돼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 그 중에 남은 건, 그럼 이 계산은 얼마죠, 이게? 45분의. 지름이 되는 건 그냥 세면 되지 않을까, 이게? 지름? 이거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세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는 그냥. 네. 약분하면 9분의 1 이렇게 됩니다.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할 때 연립방정식해가 무수히 많은 확률값을 계산하랍니다. 해가 무수히 많대요. 이 풀이는 뭐 어떤 식으로 해도 괜찮겠지만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배웠었죠. 가운데 선을 찍 그으시고 X개수 4분의 2, Y개수 2분의 1, 상수항 B분의 A. 이 비율이 다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배웠네요. 그러고 보니까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이고 그럼 B분의 A도 2분의 1이 되려면 이 분수식을 풀 때 이렇게 곱한 것 같겠죠. B는 2A랑 같다. 주사위를 2번 던졌네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6, 36.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주사위 눈금의 2배가 두 번째 눈금이 돼야 되니까 그런 케이스는 1, 2, 2, 4, 3, 6 이거밖에 없죠? 첫 번째 나온 눈금의 2배가 두 번째 눈금이 돼야 되니까 세 가지 12분의 1. 사실 이 문제는 이 관계성을 찾는 문제기보다는 이제 이 말에 대한 이해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고 뭐 이렇게 분수 형태를 써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위치에다 2를 곱해요. 그럼 4x, 2y, 2a 밑에 4x 플러스 2y, b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두 방정식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같은 방정식이어야 돼야 x, y를 만족하는 해가 무수히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b는 2a랑 같다. 다 똑같은데 얘가 서로 같아지면 되겠죠. 뭐 그렇게 푸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 상문제가 몇 번에 있나요? 20번. 두 개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에서 나온 눈금을 A, B 주사에 나온 눈금을 B라고 할 때 2,8이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한 그렇게 활용 문제죠. 그리고 2,8이 직선 위에 있다.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대입하시겠죠. 당연히. 그럼 Y에 8 집어넣고 X에 2를 집어넣죠? 2A 플러스 B. 되니? 자, 근데 2,8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점인 경우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아닌 경우라는 얘기는 여사건을 말하잖아요. 여사건이라는 단어 기억해요? 여사건. 이 여사건. 저 여자는 무슨 여자예요? 남녀 할 때 여야? 보통 뭐 여유시간, 여백 할 때 그 여자죠. 뭘 뺀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뭐 대표적인 거예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그들의 합을 계산하는데 그 합이 3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그럼 주사위에서 나온 눈금의 범위는 2 이상 12 이하죠. 그럼 합이 3 이상이려면 그 합이 얼마일 때부터? 3일 때부터 4, 5 해서 어디까지? 이거 다 덧셈 하라는 얘기예요. 두 눈금의 합이 3일 확률과 4일 확률과 5일 확률과 11일 확률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합이 3일 확률 36분의 두 눈금의 합이 3인 경우는 1, 2, 2, 3 두 가지 플러스 36분의 그 합이 4인 경우는 1, 3, 2, 2, 3일 세 가지 36분의 합이 5인 케이스는 1, 4, 2, 3, 3, 2, 4, 1 네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은 36분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6, 6밖에 없으니까. 이걸 언제 다 더해, 이거를. 중간에 계산도 안 했잖아, 그리고. 이럴 때가 이제 보통 우리가 6건이 좋다는 얘기죠. 이걸 다 계산하니 결국은 합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2부터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다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귀찮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럴 바에는 이 사건이 경우의 수라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도 빼주면 되고 이게 만약 확률 문제가 된다면 1 마이너스 두 눈의 합이 2일 확률 값을 빼면 된다는 뜻이죠. 전체 확률 값 1 빼기. 그럼 두 눈의 합이 2일 확률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1, 1밖에. 정답은 36분의 35. 이게 여사건의 문제죠. 이것도 이제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이 문제가 인준아? 손톱을 그만 물어뜯고 2a 플러스 8은 2a 플러스 b가 아니어야 되죠. 문제는. 저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얘기는 저 x하고 y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등식이 참이 안 돼야 되잖아. 참이 되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근데 참이 안 되는 걸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일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참일 확률을 빼면 참이 아닐 확률이 성립할 테니까. 그래서 이게 여사건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참일 확률부터 이게 성립하는 사건부터 봅시다. 그럼 A, B 조합을 짜는 거죠. A, B. 그럼 넘어가면 2A는 8-B 됐니? 그럼 이 B에 올 수 있는 숫자는 홀수여야 돼? 짝수여야 돼? 짝수여야지. 8에서 짝수를 빼야 짝수가 남고 그래야 2로 나눠지는 2의 배수가 될 테니까. 됐죠? 주사위 눈금은 6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짝수라면 2 아니면 4 아니면 6이 온다. 그리고 2가 왔다면 2A는 6, A는 3. 4가 왔다면 2. 6이 온다면 1.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3가지밖에 없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은 3가지다. 그럼 36분의 3. 약분하면 12분의 1. 근데 우리는 위에 있을 확률은 이거예요. 근데 위에 있지 않은 확률이니까 전체 확률 2에서 빼내면 12분의 11이 정답이다. 돼요. 연습이 좀 돼 있어서 금방 풀 수 있지 않나요?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한 사람당 낼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씩. 동시에 발생하니까 27가지. 그 27가지 중에서 무승부일 확률, 무승부일 경우의 수. 이거 그때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때 했잖아요, 이거. 무승부일 경우의 수는. 세 명 다 똑같은 걸 내거나 아니면 3명 다 다른 걸 내거나 3명 다 똑같이 나는 케이스는 3가지. 그죠? 다 똑같은 가위가위가위, 바위바위바위, 보보보 이런 느낌으로. 그럼 서로 다른 걸 낼 때는 첫 번째가 가위 냈어. 그럼 두 번째는 바위 아니면 보를 낼 테고 나머지는 반대 거 내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한 명당 2가지씩 총 가위바위보 3가지씩 아니 한 명당 가위가 2가지, 바위가 2가지, 보가 3가지. 총 몇 가지? 9가지. 6가지. 그래서 앞에 있는 3가지와 뒤에 있는 6가지 합쳤더니 9가지. 무승부가 될 확률이, 경우의 수가 9가지. 그러면 승부가 날 경우의 수는 27-9. 총 27개 중에서 무승부가 9개니까 빼면 나머지는 어쨌든 승부가 누가 이기든 지든 승부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18가지.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좀 간단한 내용이고. 그래서 무승부일 확률 값을 구하는 거니까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무승부일 경우의 수 9. 약분하면 3분의 1.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면 3번 중에 한 번은 비긴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그렇다는 얘기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성으로 본다면 3번에 한 번 꼴로는 비긴다. 그럼 3번에 2번 꼴은 승부가 난다. 인 거고요. 여기는 없나요? 40번. 미나와 혜영이가 내일 눈이 오지 않으면 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야, 우리 내일 눈 안 오면 우리 공원 놀러 갈까? 그럴까? 근데 내일 일기예보를 봤더니 40% 확률로 눈이 온답니다.
그 둘이 얘기하고 있는 중. 야, 내일 40% 확률로 눈이 온대. 그래? 근데 미나가, 근데 나 내일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한 60% 정도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 한 40%는 못 나올 수도 있어. 혜영이는, 그래? 나는 25% 확률로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랬구나. 그럼 우리 둘 다 내일, 날씨도 맞고, 우리 개인 스케줄도 맞춰서, 우리 둘이 다 공원에 갈 수 있는 확률은 뭘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이 공원을 가려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날씨. 눈이 안 와야 돼요. 그럼 눈이 올 확률은 40%, 100분의 40 약분하면 그냥 10분의 4라고 할게요. 100분의 40 할까요? 그냥? 저기도 있으니까. 100분의 40. 그럼 눈이 안 올 확률은 100분의 60. 뭐 당연한 얘기. 이겠죠? 네. 두 번째. 미나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100분의 60. 그 다음, 자, 미나가 약속 지킬 확률이 100분의 60. 그 다음에 혜영이가 약속 지킬 확률이 100분의 75가 됐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둘 다 공원에서 만나려면 이거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날씨도 지켜줘야 되고, 동시에 미나도 나와야 되고, 동시에 혜영이도 나와야 돼요. 다 계산이 귀찮으니까 약분합시다. 여기서 얘는 5분의 3, 얘는 5분의 3, 같은 숫자인가? 네, 5분의 3 곱하기 쟤는 얼마예요? 이거 계산 좀 해서 그게 얼마예요? 4분의 3. 4분의 3? 그럼 다 곱하면 100분의 27. 네, 이렇게 된다. 생각보다 높지 않죠? 27% 확률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같이 오각형 위에 말을 놓을 수 있는 5자리 A, B, C, D, E가 있는데 동윤이와 지아가 각각 주사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말을 이동하는 게임을 해요. 뭔 말이야? 라면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여기 동윤이가 있어요.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럼 주사위 던졌더니 1 나왔네? 그럼 여기가 있다는 뜻이야, 말이. 3 나오면 여기가 있다는 뜻이고. 1, 2, 3, 4, 5,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동윤이와 지아 각각 여기가 동윤이가 앉아있는 말의 위치고 여기는 지아의 말이 앉아있는 위치예요. 색깔 다르게 할까요? 네. 이렇게 앉아있는 위치인데 동윤이가 이제 주사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지하의 자리로, 그러니까 지하와 동윤이가 서로 자리가 바뀐답니다. 그럼 동윤이가 지하 자리로 가려면 A가 2로 가는 케이스를 찾으라는 얘기고, A가 2로 가려면 몇 칸을 이동해야 되죠? 하나, 둘, 셋, 네 칸. 또는 5, 6, 7, 8, 9칸. 또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주사위 눈금은 6보다 큰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윤이가 지하 자리로 가려면 4칸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지하는 동윤이의 자리가 2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A로 이동하려면 1 나오거나 아니면 1, 2, 3, 4, 5, 6까지 가능하죠. 6 나오거나. 자, 이제 계산합시다. 그러면 위에 동윤이부터. 근데 지금은 둘이 서로 자리가 말의 위치가 바뀐 거니까 둘 다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A는 2로 가고 동시에 E는 A로 가고. 그럼 A가 2로 가는 경우의 수는 주사위 눈금 전체 6개 중에서 4만 나온다는 것은 4를 쓰라는 게 아니고 경우의 수 한 가지라는 얘기죠. 눈금 4만 나와야 된다. 한 가지가 나온다. 그 다음 2에서 A로 가는 케이스는 주사위 눈금이 총 6개인데 그 중에 1 아니면 6 나온다. 두 가지 케이스. 따라서 정답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2죠. 둘을 동시에 발생해야 되니까 36분의 2 약분하면 18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지역 ABC에 보낸 우편물이 내일 도착할 확률이 각각 저렇답니다. 적어도 한 개의 우편물은 내일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6건입니다. 웬만하면 6건이에요. 적어도는 보통 최소한이라는 단어를 때 많이 쓰거든. 최소한이라는 뜻은 물러나고 내가 많이 양보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줘야 돼 하다 보면 상황이 많다는 뜻이에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많은 상황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반대 사건을 고민하는 게 낫기 때문에 확률 문제는 1 마이너스 뒤에 있는 사건의 반대 사건의 확률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세 개의 우편물이 적어도 하나는 내일 왔으면 좋겠어의 반대는 셋 다 내일 안 오는 겁니다. 그렇죠? 난 우편물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제발 하나라도 내일 왔으면 좋겠어. 흔히 말하는 뭐 합격 통지표야. 내가 대학 3개 집어넣었는데 합격 통지표가 며칠 안에 날라온대. 빨리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늘 보냈대. 오늘 보냈는데 오늘 바로 오지는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 오늘 이제 보냈으면 보통은 오늘 내일부터 이제 올 텐데 제발 3개 중에 하나라도 빨리 마음 편하게 좀 살고 싶으니까 3개 중에 하나라도 제발 하나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 반대 사건을 계산한 거죠. 그럼 3개 모두 내일 도착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A 우편이 내일 도착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 3분의 1, 6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 1 마이너스 24분의 5, 24분의 19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승재가 각각 다음 그림과 같은 전개도를 접어서 정류면체를 만들어요. 그럼 면이 6개니까 접으면 정류면체 되겠죠? 네, 여기 이 주사위는 6과 2가 마주보고 2와 2가 마주보고 4가 4가 마주보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정류면체가 만들어질 텐데 무슨 게임을 하냐면 각각 던져서 큰 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해요. 승재가 이길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게 근데 똑같지는 않은데 교과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이게 설화 중인가? 한달 중인가 두 학교 중에 한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원 있고 이렇게 반 갈라서 원판 모양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뭐 여기 3, 2, 여기 1, 6, 4, 5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있었죠. 어느 학교에? 설화구나. 네. 그러니까 A, B, C 중에 누가 더 확률이 높으냐, 이길 확률이 높으냐 이런 문제랑 얘랑 비슷한 거 같아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문제. 승재가 이겨야 돼. 그러면 승재가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승재가 다현이보다는 큰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승재가 가지고 있는 주사위 눈금은 1 하나, 3이 2개, 5가 3개예요. 그 다음에 다현이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작은 순으로 2 3개, 4 2개, 6 하나예요. 되셨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승재가 이기려면 1 나오면 돼? 1 나오면 안 되겠지. 1 나오면 무조건 지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승재의 눈금이 3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승재가 이기려면 다현이의 눈금은 뭐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이기지. 2 말고는 못 이기는 거니까. 그럼 이 상황이라면 승재가 눈금 3 나올 확률값 6분의 2 곱하기 다현이가 눈금 2 나올 확률값 6분의 3 이래야지만 승재가 이기는 거 아닌가요? 약분하면 3 남고요. 6분의 1이네요. 이렇게. 네. 승재가 3 나와서 이길 수도 있는데 승재가 5 나와서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럼 다현이는 2 아니면 4 나와야 돼요. 6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이 케이스를 봅시다. 승재가 5 나올 확률값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
곱하기 다현이가 2 또는 4 나올 확률과 2 나와도 괜찮고 4 나와도 괜찮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되네. 6분의 5. 12분의 5. 됐죠? 그럼 위에 있는 확률과 아래에 있는 확률은 동시에 발생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12분의 2. 그럼 둘을 덧셈해야 되니까 12분의 7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빨간 구슬과 흰 구슬이 합쳐서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요. 색을 확인해. 다시 집어넣어. 또 꺼내. 흰 구슬이 한 번 이상 나올 확률값이 25분의 21이에요. 이때 빨간 구슬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 빨간 구슬과 흰 구슬을 합쳐서 총 10개가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흰 구슬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빨간 구슬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x개라고 둡시다. 물론 얘는 10-x개일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위에서 보면 일단 공을 하나 꺼내. 색깔을 확인했어. 그 다음에 또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 또 색깔을 확인했어. 이랬더니 흰 구슬이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이 25분의 21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떤 케이스죠, 그러면? 색깔은 흰 공하고 빨간 공밖에 없잖아. 그럼 두 개 공을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흰 거, 아니면 처음에 흰색, 그 다음 빨간색, 그 다음 처음에 빨간색, 그 다음 흰색, 둘 다 빨간색.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했던 적어도, 그러니까 흰 구슬이 한 번 이상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 말하잖아. 이거. 이게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흰 구슬이 나왔다는 뜻이죠. 이 확률이 얼마라고? 25분의 21이에요. 그렇다면 둘 다 빨간색일 확률은 25분의 4 아닐까요? 이걸로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두 번 다 공이 총 몇 개 있는데? 10개 있는데 첫 공도 빨간색의 확률값 10분의 x 곱하기 색깔 확인하고 다시 집어 넣었다고 돼 있잖아. 그럼 다시 공은 10개, 또 빨간색도 x개. 그게 25분의 4더라. 이 말 이해될까요? 그럼 좌변은 100분의 x제곱. 얘는 4를 곱하게 되면 100분의 16이 되죠. 따라서 x제곱이 16이고 제곱해 16 되는 숫자 16의 제곱근, 그중에 양의 제곱근 플러스 4. 빨간색 개수 4개, 흰색은 6개. 이렇게 확인하면 알 수 있죠. 이것도 6건 문제가 더 유리한 문제입니다. 적어도란 말은 안 나왔지만 한 번 이상 그러면 이 말이 6건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좀 빠르게 눈치채시는 게 좋을 듯해요. 이렇게 노란색 구슬 3개, 빨간색에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민호 공 하나를 꺼냅니다. 두 개 모두 같은 색 구슬이 나와야 돼.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질 않아요. 아까랑 좀 다르죠?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 안에 파란색이 6개, 노란색이 3개, 빨간색이 4개. 한 개씩 2번 꺼냅니다. 공 하나 꺼내요. 확인해. 다시 안 넣어. 다시 넣지 않고 또 다시 하나 꺼내요. 이렇게. 자, 이랬는데 두 개 모두 같은 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두 개 모두 같은 색이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파파. 이렇게 나오거나 노노, 빨빨 이렇게 나와야지만 같은 색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상황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그 세 가지의 확률값을 덧셈하시면 되고, 파란색이 2번 뽑혀야 되네요. 그럼 총 공의 개수는 13개 중에 파란색 6개. 파란색 공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럼 전체 공도 하나 줄고 파란색도 하나 주는 거니까 12분의 5 이런 계산이겠죠. 노란색은 처음에 13분의
3 곱하기 공 하나 줄고 노란색도 줄어요. 빨간색은 13분의 4 곱하기 공 하나 줄고 빨간색도 줄죠. 이렇게. 이거 계산하시는 겁니다. 약분이 일단 되니까 약분이 되긴 하는데 숫자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합시다. 13 곱하기 10이 얼마예요? 144에 12에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144에 12 한 번 더 하죠. 156 156분의 30 그럼 옆에 여기다 다 붙였을게요. 156분의 6 156분의 12 그래서 156분의 다 합치면 얼마? 48 일단 2로 약분해 볼까요? 78 24 8 안되고 6 6으로 약분하면 4 6으로 약분하면 13 이렇게 13분의 4가 정답입니다. 바둑돌 3개, 검은 바둑돌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미 바둑돌 하나를 꺼내요. 다시 넣어. 꺼낸 바둑돌과 같은 색깔 바둑돌 2개를 더 넣은 후 임의로 1개의 바둑돌 또 꺼내. 두 번째 꺼낸 바둑돌이 흰 바둑돌이 돼야 돼요. 자, 이해를 잘 해봅시다.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흰색 바둑돌이 3개, 검은색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바둑돌 하나를 꺼내요. 그 색깔을 확인했어. 그럼 색깔을 확인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흰색이거나 아니면 검은색이거나. 근데 만약에 흰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흰색을 꺼냈잖아. 그 흰색을 넣었는데 꺼냈던 흰색 바둑돌과 같은 색 바둑돌을 2개를 더 넣어. 그럼 흰색인 상황에서는 주머니 안에 바둑돌의 현황이 흰색이 몇 개 되는 거죠? 5개가 되는 거죠. 흰색돌 2개를 더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흰색돌 확인하고 이걸 안 버리고 확인하고 넣었는데 그리고 나 흰색 뽑았으니까 흰색돌 2개 더 넣을래. 그럼 흰색은 5개가 되고 검은색은 2개가 됩니다. 두 번째 꺼낼 때 다시 흰 바둑돌이 되어야 될 확률이에요. 또 꺼냈는데 이번에 또 꺼냈더니 걔도 흰색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말해요. 흰색 뽑고 집어넣고 또 2개 더 집어넣고 또 흰색 이런 상황. 그럼 처음에 이 상황이 두 가지로 좀 분리되어 있으니까 상황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흰색 뽑아줘야 되지. 우리가 구하는 거 확률이니까 확률이 얼마? 5분의 3 곱하기 두 번째도 흰색 뽑아줘야 돼요. 7분의 5 이렇게 되네요. 약분하면 일단 놔둡시다. 약분은 좀 이따 밑에 거 보면서 필요하면 약분할 테니까. 자, 이런 상황도 있을 텐데 두 번째 상황은 이 공이 흰색이 아니고 검은색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주머니에 바뀐 현황은 흰색은 그대로 3개인데 검은색 공만 2개 더 추가되는 거죠. 4개. 근데 두 번째 꺼낼 때는 무슨 색?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무조건 흰색만 뽑으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이 상황 첫 번째 검은색 뽑을 확률값 5분의 2 곱하기 두 번째 흰색 뽑을 확률값 7분의 3 이렇게 됐죠? 약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35분의 15 35분의 6 따라서 둘을 더하면 더하는 이유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35분의 21 이게 정답입니다. 네, 의외로 간단치 않네요. 조금 복잡하죠? 상황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 카드 중에서 임의로 카드를 한 장 2번 뽑아요. 자연수를 만들어. 첫 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를 10자리, 두 번째 뽑은 수를 1자리에 놨을 때 이게 짝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카드는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 한 장씩 두 번 뽑아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겠죠? 한 장 뽑고 또 뽑고 이런 느낌으로. 첫 번째 뽑은 카드는 10자리. 두 번째 뽑은 카드는 1자리에 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수가 짝수일 확률값이에요.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합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처음에 10자리에 놓을 수 있는 10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 수의 개수는 9개죠? 1부터 9까지. 그 다음은 8개네요? 숫자 하나 빠졌으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뽑아낸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 이걸 2로 그 두 개가 앞뒤 순서 바뀔 때마다 다르면 놔둬야 되고 앞뒤 순서 바뀌면 똑같네? 자격이 똑같거나 대표 이런 경우는 2로 나눠야죠. 이건 2로 나눠야 되는 거야? 안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지 안 나눠야 되는지 헷갈리면 숫자를 배치해봐. 처음에 내가 첫 자리에 2 뽑고 두 번째 자리에 7 뽑았어. 이거랑 첫 자리에 7 뽑고 두 번째 자리에 2 뽑은 거는 이 상황에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이건 자릿수잖아. 10자리에 2, 1자리에 7은 27이고 그 밑에는 70이잖아. 같은 수가 아니에요.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중복 안 되는구나. 그냥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 남은 건 여기는 이제 뭐 써야 돼요? 짝수. 짝수가 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돼. 짝수. 그럼 이게 짝수가 오려면 첫 자리가 10자리가 짝수 올 줄을 결정하지는 않죠. 두 번째 자리가 짝수 올 줄을 결정하죠. 첫 번째 관계없이 두 번째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8이 나오거나 이렇게. 그럼 이번엔 끝자리 2가 뽑혔다면 앞자리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8개겠죠. 2 빼고 8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 거니까. 얘도 8개, 8개, 8개. 그 숫자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선택 가능하니까. 됐나요? 그럼 8이 4번 넣었으면 되니까 32 이렇게 쓸까요? 8이 4번 넣었으면 된다. 4 곱하기 8 이렇게 약분되네? 9분의 4 네, 입니다. 노란 공 4개, 빨간 공 2개가 들어있고 상자를 봅시다. A 상자 얘는 노란 공 4개, 빨간 공 2개. 이런 거 표시하는 걸 귀찮아하지 마세요. 표시해야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 상자는 노란 공이 2개, 빨간 공이 5개. A 상자에서 임의로 1개 공을 꺼내요. 그 B 상자에 넣어. B 상자에서 임의로 1개 공을 꺼낼 때 이 B 상자에 있는 공이 꺼낸 공이 빨간색이 돼야 돼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공 하나를 빼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다시 여기서 뺐더니 이게 빨간색이라는 거죠. 이 확률이 어떻게 되냐 묻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뽑아낼 때 처음에서 이게 색깔 종류가 두 종류니까 처음에는 노란색 공을 뽑아서 B에다 넣고 다시 그 B 주머니 안에서 빨간색을 뽑을 수도 있을 테고 어쩔 수도 있죠. 처음에 뽑아낼 때 빨간색 공을 뽑아다가 B 주머니 집어넣고 다시 뽑았던 게 또 빨간색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말고는 없지 않나요? 어쨌든 끝에는 빨간색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계산합시다. 첫 번째, A 주머니에서 노란색 공을 뽑을 확률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몇 분의 몇이죠? 6분의 4입니다. 그치? 곱하기, 조심하셔야 돼요. 노란색 공이 하나 여기 추가된 거죠. 노란색 공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럼 총 공은 3개, 5개, 8개 중에 빨간색 5개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밑에 있는 상황은 총 6개 공 중에서 난 빨간색을 뽑아야 돼. 6분의 2 곱하기 이번에는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의 공이 하나 늘었죠? 빨간색 하나 늘었어요. 이렇게. 그럼 총 공은 8개, 2개, 7개 합쳐서 8분의 그렇죠? 2개, 6개죠? 2개, 6개 합쳐서 8. 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빨간색 몇 개? 6개. 됐나요? 뭐 그냥 더해도 되고 약분해서 더해도 되고 이 정도는. 근데
약분하면 또 나중에 통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합시다. 숫자도 안 크니까. 68, 48분의 20. 얘는 68, 48분의 12. 둘을 더하면 48분의 36. 이거 11 약분하면 4분의 3. 32죠? 어허. 지금 배에서 자꾸 소리가 나서 배고픈가 봐요. 거기 신경 쓰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뭐로 나누죠? 8로? 16으로? 16으로 나누면 3분의 2. 네, 이렇게 됩니다. 팀의 게임 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는데 5번의 게임 중 3번 이기면 이기는 5전 3선승제인데 한 게임에서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현재 2번의 게임을 했는데 A팀이 확률을 깨고 A팀이 2번 다 이겼답니다. 이 게임 대회에서 A팀이 우승할 확률이에요. 일단 이런 거예요. 지금 1차전 했고 2차전까지는 다 A가 이긴 겁니다. A팀 이기고 A팀 이기고 3번 이기면 우승하는 게임이야. 그럼 3차전에서 A가 이기면 되죠. 그럼 연속 3번 해서 그냥 A가 이기는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1차전 A, 2차전 A, 3차전에 B가 이기는 거예요. 그 4차전에 가서 A가 이겨도 되겠죠. 그럼 3승 1패로 A가 우승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더 남았죠? 1차전, 2차전은 정해져 있는 거고 3, 4차전 내가 정해야 되는데 진 거예요. 또 진 거예요. 마지막에 5차전에서 이기면 됩니다. 상황이 3가지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쌤. 네. 근데 그러면은 결국엔 그 세 경기 중에 A가 한 번만 겨도 되잖아요. 그럼 그냥 A가 3번 다시 확률을 이래서 빼면 요 사건도 괜찮아요. 네, 그 사건도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이민준 똘똘하네요. 네, 저 똘똘함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만약 첫 번째로 생각한다면 3분의 1 이길 확률이니까 두 번째는 우린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앞에는 당연히 다 벌어진 사건이라 앞에는 볼 거 없습니다. 여기 3분의 1 여기는 진다 그리고 이긴다. 얘는 진다 이긴다. 이렇게 됐죠? 이해되셨어요? 이걸 다 덧셈하면 얼마인가요? 27분의 얘는 9 플러스 3 아니죠? 얘는 9분의 2 6 플러스 4 27분의 1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계산해도 돼. 근데 지금 민준이가 말한 대로 상황이 너무 많잖아. 근데 계산하다 보니까 아니야. 어쨌든 지금은 남아있는 3번 게임 중에 적어도 한 번만 A가 이기면 A가 우승하잖아. 그럼 적어도 문제니까 여사건으로 풀면 낫지 않을까? 결국은 A가 우승하려면 B가 한 번 더 이기면 안 되는 거죠. B가 3번 모두 다 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B가 3번 모두 다 이기는 경우만 빼면 어쨌든 한 번은 A가 이기게 되고 그러면 이 게임은 A가 우승하는 게임으로 끝난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여사건 1 마이너스 내가 원하는 사건은 이거지만 뭘 빼내겠다는 얘기죠? BBB를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게임 끝나는 거 B가 이기는 게임으로 끝나는 거 빼면 A가 이길 거라는 얘기죠. 그럼 1 마이너스 B가 이긴다는 얘기는 A가 진다는 얘기잖아. A가 질 확률 3분의 2 3분의 2 또 3분의 2 그래서 27분의 27 마이너스 27분의 8 이걸 계산한 게 이거다. 27분의 19가 된다. 네. 실제는 여사건이 훨씬 더 문제풀이는 유리한 겁니다. 가 3번의 게임 중 2번 이기면 우승하는 게임을 한답니다. 한 경기에서 하영이가 이길 확률이 5분의 2예요. 이 시합에서 하영이가 우승할 확률을 계산하시오. 어쨌든 총 게임할 수 있는 횟수는 1차전, 2차전, 3차전이에요.
근데 이 세 번 중에 두 번 이기면 그냥 게임 끝. 근데 하영이가 이겼으면 좋겠어. 그럼 처음에 하영이, 그 다음 하영이. 이럴 수도 있을 테고, 처음에 하영이, 그 다음은 지호, 그 다음은 하영이. 어쨌든 하영이 우승.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지호, 하영이, 하영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상황이 뭐예요? 하영이가 두 번 연속 이기는 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 얘는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5분의 2. 다 더하면 125분의 여기는 분모에 5, 얘도 분자에 5. 4, 5, 20 플러스 4, 3, 12 플러스 얘도 4, 3, 12. 125분의 얼마입니까 이게? 42 이렇게 되겠나요? 네. 125분의 42. 선생님 얘도 상황이 여러 가지인데 이거 여사건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근데 지금 잘 생각해봐. 아까는 게임을 1차든 2차든 뛰었잖아요. 남아있는 거 중에 A가 한 번만 더 이기면 돼. 적어도 한 번. 근데 지금은 하영이가 이길 우승할 확률 계산하기서 이렇게 상황이 나눠지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많은데? 그럼 여사건 풀어볼까? 여사건은 뭐니 그러면? 하영이가 우승한다의 반대 사건은 지우가 우승한다는 얘기잖아. 똑같지 않아 그러면? 사람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어떻게 3차전에서 두 번 이기냐 게임은 하영이와 지우의 이름만 맞바꾸면 어차피 지우가 이기는 거, 지우가 우승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사건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계산이 아주 복잡하지만 여기 막 하영이 확률값이 굉장히 복잡한 숫자야. 예를 들어 하영이 숫자가 25분의 1 이래. 25분의 24 이래. 하영이가 이길 확률이. 그럼 하영이가 질 확률은? 이걸 계산한 것보다 이걸 계산하는 게 편하긴 하겠지. 그럴 때는 여사건이 낫겠지만 지금은 숫자도 좀 비슷하고 5분의 2나 5분의 3이나 오히려 5분의 2가 더 나아요. 또 숫자 계산도. 그렇기도 하고 사람도 두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여사건은 큰 의미가 없고 이렇게 풀면 정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죠.